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채권시장 위기에 일시 후퇴한 트럼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혼란 속에 돋보이는 비트코인과 금의 가치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탄 한 주였죠. 급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재하락했다가 강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충격 여파로 월요일인 7일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90일 유예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수직 반등했지만 백악관이 이를 가짜뉴스라고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S&P 500 지수는 하루에 9.5% 폭등했습니다. 이 9.5%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일간 상승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0일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가 주말로 가면서 관세 협상을 둘러싼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결국 한 주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참으로 변화무쌍한 한 주였습니다. 10일 트럼프는 언론에 공개된 내각회의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합의하면 좋을 것이고 그것은 미국과 중국 양측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간 유화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연준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연준 푸시라고 시장 방어책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1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경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장이 원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힘을 입은 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죠. 지난주 S&P 500 차트 8.27% 상승했습니다. 앞선 주에 하락했던 하락분을 되돌리는 놀라운 반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8.61%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변화를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한 주 금리가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4%에서 거의 4.5%까지 상승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은 국가 부채가 31조 달러 이상 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미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는 의미죠. 여기 뉴스에서 보듯이 미국 국채금리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경제위기 이후 지난 주 후반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공포가 확산됐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표 이후 국채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9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기는 국채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시장은 매우 까다롭다. 내가 어젯밤 보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문제에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중국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주가 폭락 때문도 아니고 미 국채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누가 이렇게 미 국채를 팔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또는 일본이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1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죠. 그래서인지 울산 공장에 약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생산시설 구축을 연기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투자를 2년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 거액의 자금을 쏟아붓다 보니 우리나라에 중복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삼성,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미국에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전 세계 중에서 한국이 2만 개 이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그로 인해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 기술은 미국의, 전통 산업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우리 한국은 중간 기술 압박에 놓인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제조업 공장을 짓다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공동자산 붕괴를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용, 내수 투자, 외환 시장 등의 연쇄 악영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식당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을 안 내렸는데 요즘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익을 대폭 줄여서라도 손님을 붙잡지 않으면 영업이 어려운 그런 딱한 처지가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지난 2월 편의점 매출이 1년 전보다 5%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 역성장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과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1988년 국내에서 편의점이 문을 연 이후 37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편의점의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3.11%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의 상승률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상승률이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로는 1.41% 오른 상태입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을 사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더모틀리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국 관세는 달러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대안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1일 현지 시간으로 뉴스 BTC는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태도가 굳건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최고가 대비 30% 정도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핵심 지지선 위를 지키며 단기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 물량의 63%가 최소 1년 이상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어서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퀸틴 프랑수아는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투자층이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최근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증시, 채권, 달러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금에 몰리고 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금 현물 가격이 장중 1.4% 급등해서 3,21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금 선물 차트 지난주에 7.23% 올랐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가파르게 오른 것이 보이죠. 연초 대비로 금 선물 23% 이상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EY, 파르테논과 코인베이스는 전 세계 35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7%가 올해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거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 올해 1분기 840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이 중에 30억 달러가 디지털 자산에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ETF는 전체 블랙록이 소유한 ETF 유입액의 2.8%를 차지했습니다. 3월 30일 기준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운용 규모는 503억 달러로 전체 자산 11조 6천억 달러의 0.5%에 불과하지만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블랙록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암호화폐 분석 기업 메사리의 에릭 터너와 시그눔은행 공동 창업자 토마스 아이엔베르거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수용에 힘입어 올해 은행들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통금융인 은행들이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중동의 두바이 토지부와 가상자산 규제청은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양기관은 토지부문 데이터베이스를 가상자산 기술과 연결해서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큰화 추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디지털 자산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죠. 미국의 뉴욕주가 비트코인 등 4개의 암호화폐로 공공요금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3위에 올라가 있는 리플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회사는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33년까지 약 18.9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규모인 6천억 달러의 30배 수준입니다. 리플이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기관 수요의 증가, 규제 환경의 개선, 블록체인 인프라 고도화에 힘입어 연평균 53%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 약 5.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현재 약 10%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자산시장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급락했다, 반등했다,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압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 중이죠. 하지만 채권시장 위기가 발발하면서 일시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개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나라 그리고 어떤 주체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물량의 미국채를 시장에 내놨고 이로 말미암아 국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국채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올랐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 오른 금리에 공포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주가 하락과 채권금리 시장의 위기 등 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드디어 연준이 나섰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시장 안정을 위해 연준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멘트를 날리자 점차 증시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혼란 가운데 비트코인과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그리고 장기 투자 자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암호화폐의 투자와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자들은 혈통으로나 헬라어는 엑하이마톤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of blood고요. 육정으로나 헬라어 엑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영어로는 of the will of the flesh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헬라어는 엑텔레마토스 안드로스, 영어로는 of the will of man입니다. 이렇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헬라어 엑세우고 영어는 오브 갓입니다. 모든 영어 번역은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에서 가져왔습니다. 꽹후의 드론드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혈통, 혈이나 육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답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